지난 한 주 동안 화제가 됐거나 의미 있는 뉴스를 되짚어보는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한국의 서원 9곳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5곳이 있습니다. 등재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그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가심사 기구인 이코모스가 반려의견으로 한번 철회된 바 있습니다. 네. 서원은 중국에도 있고 티베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원이 유네스코 등재로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로 있습니까? 네, 유네스코는 중국의 서원은 그 관료를 양성하는 준비기구인데 반해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을 배우고 그리고 인격을 둬야 하는 장소인 점을 다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전국 곳곳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의성 쓰레기산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이 방치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미국 CNN에 방송이 되면서 정말 나라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2014년부터 이렇게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의성군이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 중단 명령도 했지만 업체가 계속 불복을 했고요. 대표도 한 3번 바뀌는 사이 5년 동안 17만 3천 톤가량이 쌓였습니다. 그 침출수가 흘러내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고요.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 쉽사리 꺼지지가 않아서 그 소방당국의 보초까지 섰습니다. 네, 최근 대구 ABC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네. 환경부 4월 조사 결과에서 전국 235곳에 120만 톤가량이 지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 실제로는 양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적발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땅을 빌리거나 창고를 임대해서 폐기물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고요. 여기에 폭력 조직이 개입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게 적발이 돼도 일단 처벌이 가볍고요. 그 폐기물 반출 처리 신고 시스템이 있지만 그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재활용 대책이라던가 공공 처리가 확충돼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올해 13회째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 대표 문화 브랜드로 정착해가고 있는데요. 올해 성적 어땠을까요? 딤프에 따르면 제13회 딤프 공연장을 찾은 관객 수는 4만 4천여 명, 객석 점유율은 8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 창작 뮤지컬인 투안도트와 지난해 창작 뮤지컬 수상작인 블루레이는 객석 점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국내 뮤지컬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면 괜찮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여전히 남아있지요? 네, 당초 폐막작이 그 미국 브로드웨이 버전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는 그 러시아 버전의 테비의 딸들로 변경이 됐거든요. 러시아 공연팀이 이 뮤지컬 해당 넘버 사용 권한이 있긴 한데 러시아 이외의 나라에서 공연을 하면 이게 계약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티켓팅을 시작한 지 한 3주 지나서 공지가 됐습니다. 그럼 예매하신 분들은 엄청 당황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테비의 딸들 첫 공연에서는 끝나기 10분 전부터 자막이 나오지 않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이 러시아 말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모르고 공연을 끝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자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처리되느냐가 문화 행사가 얼마나 성숙해 가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13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8곳을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운영 성과 평가 대상이 8곳이 지정 목적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경희고, 이대부고 등입니다. 이달 중순에 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가 동의를 하면 이 학교들은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 혹은 또 한쪽 편에서는 지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 그리고 자사고 단체들은 자사고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 헤드라인도 다양합니다. 그럼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은 그 고교 체제 개편에 힘을 실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강남 8학군으로 다시 몰릴 거다 이런 그 우려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구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 지난 8일에 경일여고를 운영하는 협성재단이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이제 교육청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청문 절차 역시나 그 교육부 심의를 거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 말지를 다음 달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일여고는 지난 2010년에 자사고로 지정이 된 뒤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역시 경신고등학교가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구에는 개성고등학교와 대건고 이렇게 두 곳이 자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남편 B 씨가 이주 여성 A 씨를 마구 때립니다. 옆에서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말리는데도 아빠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때립니다. 이게 전남 영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주 여성 A 씨가 이 피해 사실을 촬영도 하고 지인에게 알려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B 씨를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저 남편이 아내를 때린 이유가 말이 안 통해서라고 했다지요. 그래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도 이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요즘에 박항서 감독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여성 단체에서는 피해자가 잘 회복 중이라고 하면서 그 폭행에 대한 단순한 관심 대신에 이주 여성 인권 증진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님 모시고 모든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건은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늘상 있는 사건들인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된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폭력 상황에 있는 그 이주 여성과 아동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대구 이주 여성 상담소만 해도 2008년 이후에 이미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 장례식을 3차례나 치른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실태조사에서도 42.1%의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폭력을 경험하고도 30%가 넘는 이주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이것은 결혼 이주 여성만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해도 한국 여성들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가정폭력의 특성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재범률이 높고 굉장히 상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지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설사 경찰이나 이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과연 남편이 제대로 처벌받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작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또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여성과 남성의 권력 불평등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일단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왜? 한국 사회에서 사는 한국 남성들에 의한 폭력인 건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요. 그런 폭력의 특성이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인 부부들이 남성 여성의 어떤 권력 불평등만 겪는다라면 국제결혼 가정 같은 경우는 그 부부 간의 어떤 권력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폭력으로 피해를 겪더라도 어떤 계속해서 체류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 체류 연장이나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남편의 도움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체류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서 국민인 배우자에게 일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네,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주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황당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이 전개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점. 그건 역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 혹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있을 경우에 가해자를 탓하기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네. 많고 작년과 올해까지죠.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현장 속에서도 가해자를 탓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몬다든지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네. 왕왕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엔 폭력의 어떤 충격 속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이다가 지금은 도리어 피해 경험자를 이제 모독하는 네. 그런 그리고 과도한 사생활 노출 네네. 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성감수성, 예. 이주민에 대한 시선 예. 이런 게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경향이 벌어지고 있으니 예. 법 제도를 떠나서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들립니다. 이번 참에 법무부 등의 어떤 체류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없는가를 살펴서 제도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다 더하기 이번에 한 지자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게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처벌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문화 역시 네. 굉장히 폭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성차별이든 인종차별이든 장애인 차별이든 모든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굉장히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지 네,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확립되어 있는 그 법과 제도라도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기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주민들의 피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이주민을 지원하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웃으로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린다든지 네.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했을 때 남의 일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112로 신고해서 네. 그러한 어떤 신고하는 것들이 한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은 저희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 053-944-2977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전화나 방문을 해주시면 일단 애로사항을 돕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 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폭력이 발생하면 제일 빠른 것은 112입니다. 112로 신고하시면 저희 상담소로 연계되게 네네. 돼 있는데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가해자들이 112 누르기 전에 휴대폰을 뺏어서 던지든지 부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 맨발로라도 폭력 현장을 떠나서 집 근처의 지구대나 이웃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네. 빠른 방법이 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